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현직 시장 최초로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된 아담스 시장은 연방검찰의 자신의 기소가 조작이며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한글 공공미술 작품이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공개됐습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에서 행인들을 총기로 협박해 금품을 강탈해 달아난 2인조 강도단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기소 사실이 어젯밤 긴급 뉴스로 알려진 데 이어 오늘 최소 10년간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사실상 시장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연방 대배심을 통해 외국인으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신한 사기, 외국인으로부터의 기부 유도, 뇌물 등 5가지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히고 기소장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아담스 뉴욕시장이 적어도 2014년부터 튀르키예 항공으로부터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무료로 받는 등 부적절한 혜택을 받았으며 이 같은 혜택을 10여 년간 계속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2021년 뉴욕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더 부패해서 해외 여러 수혜자들에게 이권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아담스 시장이 인디아, 프랑스, 튀르키예, 헝가리, 가나, 중국 등을 방문했으며 이 방문 중 상당수가 이권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튀르키예 총영사관 준공 승인과 관련 압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흑인 시장으로 제110대 시장직을 수행 중인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역사상 현직 시장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재임 중에 연방검찰에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최근에는 연방검찰로부터 한국 등 5개 국가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2개 이상의 한인단체가 이와 관련 서피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튀르키예의 건축업자로부터 거액의 정치 헌금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오늘 기소장에서 튀르키예 총영사관 준공 승인에 따른 부패가 적시됐습니다. 또 뉴욕 남부연방검찰은 오늘 오전 뉴욕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에 연방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거 투입,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아담스 시장의 최측근인 부시장과 뉴욕시경국장, 교육감 등 최측근들도 연방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줄줄이 사표를 제출했고 뉴욕시 공무원들도 심하게 동요, 아담스 시장의 정상적 직무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어젯밤 거짓말에 근거한 완전한 날조라고 밝히고 만약 내가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죄다. 나는 내 정신과 육체를 모두 바쳐 싸울 것이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연방검찰에 전격 기소된 아담스 시장은 연방검찰의 자신의 기소가 조작이며 날조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흑인에 대한 탄압으로 몰아가려 하는 반면 정치인들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어젯밤 거짓말에 근거한 완전한 날조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뉴욕 남부 연방검찰의 기소 발표에 앞서 흑인 인권단체들을 대거 동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흑인에 대한 탄압이라는 식으로 비판, 인종 갈등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도 할 말이 있다. 내가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나는 무죄다. 내가 어떻게 나를 방어하는지 지켜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he actions that have unfolded over the last 10 months, the leaks, the commentary, the demonizing,
And I ask New Yorkers to wait to hear our defense before making any judgments. From here, my attorneys will take care of the case so I can take care of the city. My day-to-day will not change. I will continue to do the job for 8.3 million New Yorkers that I was elected to do. 특히 아담스 시장과 자리를 함께한 흑인 인권단체 지도자들은 아담스 시장이 흑인이기 때문에 탄압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차마 아담스 시장이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을 대신하는 듯한 인상을 줬으며 부패 문제를 흑인 전체의 문제로 만들려 하는 등 인종 갈등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어젯밤에만 최소한 24명 이상의 정치인이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늘도 주요 정치인들의 사퇴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의 기소가 알려지지 않았던 어제 오전 퀸즈 출신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 하원 의원은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 고위 간부들이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몇 차례 뉴욕시장직에 도전했던 스카 스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은 아담스 시장이 더 이상 뉴욕시를 이끌 자격이 없다며 사임해야 한다. 그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현 감사원장은 뉴요커에게 슬픈 날이다. 가장 적절한 향후 행보는 아담스 시장이 사퇴하는 것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뉴욕시를 이끌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담스 뉴욕시장의 직전 시장인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일단 우리의 사법체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며 아담스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그 또한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 때 자신의 경우에 뉴욕시 경찰들을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입니다. 특히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나는 뉴욕 남부연방검찰의 수사 관행을 잘 안다. 거창한 혐의를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참여한 세계 최대 한글 공공미술 작품이 25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공개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설치미술가 강익중과 함께 진행한 세계 최대의 한글 공공미술 작품 한글벽이 25일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한글벽이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에는 한글벽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는 글로벌 뷰티 기업인 키스그룹 장용진 대표와 LG 관계자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구겐하임 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익중 작가는 이날 한글벽이 세계를 더욱 단단히 이어주고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상징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다랑아리의 의미와 한글의 의미는 서로 합친다, 연결된다, 서로 품는다, 그런 공통적인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다랑아리와 한글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비밀 코드 같아요. 비밀 열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세계도 치료하고 또 남북도 우리가 화해해서 우리가 통일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 너무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코드를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뉴욕 한국문화원 김천수 원장은 한글벽은 세계 시민들의 지혜와 통찰력을 모은 공공미술 작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뉴욕 한국문화원에 설치된 한글벽을 보고 또 직접 체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글월이 앞으로 뉴욕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또 키오스크를 통해서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뉴욕을 대표하는 그러한 퍼블릭 아트 작품으로 영원히 남아있길, 그렇게 인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와서 한번 참여해 주시고 자기만의 디지털 아트 작품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벽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 글로벌 뷰티 기업인 키스그룹의 장혜진 이사는 이날 뜻깊은 작품에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글벽을 통해 한글의 숨은 매력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At Kiss Beauty Group, we are honored to be part of this special endeavor, which perfectly aligns with our belief that true beauty lies in authenticity, in the freedom to express oneself, and the celebration of diverse cultures. 이만자의 한글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한글벽은 한글의 애민, 평등, 조화라는 핵심 가치를 담은 글로벌 공공미술 작품입니다.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한글벽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 한국, 캐나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브라질, 독일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약 7천여 명이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문화원은 한글벽 공개와 더불어 강익중 작가의 회고전을 오는 11월 7일까지 개최합니다.
뉴욕시경이 뉴욕 시내 한인 밀집 지역에서 총을 겨누고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2인조 절도범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2인조 절도범은 이번 달에만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어번데일, 브롱스의 웨스트 콘코스, 브루클린의 그레이브샌드 등 뉴욕 시내 곳곳에서 6건의 절도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총으로 협박해 현금과 지갑, 시계 등 $10,000에서 $90,000에 이르는 귀중품을 갈취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퀸즈 화이트스톤 150가 스트릿과 3에비뉴 근처에 있는 집에 불법 침입하려 창문에 돌을 던졌으나 실패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세 집주인이 당시 집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2일 베이사이드 벨 블러바드에서 63세 남성이 용의자와 대항해 싸우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얼굴을 가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창문과 선루프가 썬팅된 흰색 벤츠 E클래스 차량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주요 정책 시티 오브 예스 주택계획안이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시티 오브 예스 프로젝트를 10대 3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시티 오브 예스 프로젝트는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향후 15년간 시내 럴역 또는 전철역 등 역세권 상업지구 주변에 서민주택 10만 채를 추가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1965년 이전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주거용 건물 등을 증축해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의회에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에 대한 우려인데 새롭게 수정된 주택계획안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됐지만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정책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자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저소득 세입자에게 집을 내줘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자들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등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퀸즈 YWCA는 지난 21일 음식을 통한 타부나 이해와 증오 범죄 예방이라는 주제로 김밥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안 인종차별 교육의 일환으로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봄으로써 타문화를 존중, 이해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영리더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약 25명의 퀸즈 YWCA 청소년이 참석했고 참석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은 다른 국적의 아시안 학생들이었습니다. 퀸즈 YWCA 관계자는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진 김밥 만들기를 통해 다른 문화와 인종, 언어가 하나의 아름다운 커뮤니티로 화합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퀸즈 YWCA 한인 봉사자들이 재료 준비와 조리를 도왔고 워크숍 후에는 어묵탕을 먹으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퀸즈 YWCA의 영리더 이니셔티브는 14세에서 20세 연령 그룹으로 이뤄진 단체로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고 여러 자원봉사를 통해 건강한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쇠락한 철강도시 피츠버그에서 대규모 유세를 갖고 강력한 중산층 육성이 내 대통령직의 목표라고 설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발표한 경제 공약에서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대대적인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할 것이며 젊은 부부가 첫 아이를 낳으면 $6,000를 지원하고 영유아 및 노인 간병 비용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 300만 호 건설,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5,000 지원 등을 약속,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대규모 주택 건설 붐이 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노조가입이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 $5,000에서 $50,000로 10배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21%의 세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인하한 겁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회주의식 사고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식료품값 바가지 척결 공약과 관련 이를 연방의회에서 법으로 제정할 것이며 자신은 자본주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경제정책은 초고층 빌딩을 소유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면 잘 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빌딩을 건설하는 노동자와 배선 공간은 관계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찾아 유세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5일엔 자신의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펜실베니아주 버틀러를 다시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노스캐롤라이나주 민트힐의 한 제조업체에서 유세를 갖고 제조업 부흥 등 경제 공약을 거듭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다소 우세한 지역이지만 최근 박빙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방문에 이어 나흘 만에 다시 이곳을 찾은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자리라고 쓰여진 플랜카드 앞에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핵심 제조업인 가구 산업이 쇠락했다며 내가 대통령 재임 때 중국산 가구에 22%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에 맞서 노스캐롤라이나 가구 산업을 구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만약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 이 건물은 비어있고 일자리도 없을 텐데 지금은 번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그녀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지금 여러분의 공장과 지역사회를 공격한다. 그녀가 모든 일자리를 중국에 내주려 하는데 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의 경제 공약 발표에 대해서도 왜 오늘 이전에는 발표하지 않았나? 지난 4년간 왜 안 했느냐며 부통령 재임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유세 중 피격당했던 펜실베니아주 버틀러를 다음 달 5일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밝혀 암살 위기를 모면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 프리미엄이 점점 사라지고 해리스 부통령이 격차를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일 때 실시된 5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 지지도에서 바이든보다 평균 1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된 뒤 경제 분야에서 트럼프의 우세 격차가 평균 6%포인트로 약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는 유권자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잘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내리는 데다 임금이 물가 상승보다 빠르게 증가, 미국인들의 체감 경기가 나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집권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공화당 전략가도 유권자들이 해리스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일단 한번 믿어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트럼프는 물가 상승을 해리스 탓으로 엮으려 했지만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일부는 경제 문제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가 근본적으로 탄탄하다는 점을 설득하려 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유권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는 해리스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훨씬 더 신뢰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컷을 이끌어내며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한 차례 비컷을 포함한 연내 1%포인트 이하 전망이 과반을 넘었지만 0.25%씩 3차례, 연내 0.75%포인트 인하 전망도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 공개시장위원회 위원 12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11명이 0.5% 이하에 찬성했고 이는 파월 의장으로서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이 최근 3차례 중요한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앞서 2차례는 2023년 12월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을 때와 올해 1분기 물가 상승률이 깜짝 상승했을 때로 2차례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를 동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금리가 경기를 냉각시키더라도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고 있으며 고용에 큰 충격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당시 금리를 동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전에도 연준 내 동료 위원 18명과 모두 대화를 나누며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이해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연준 인사들은 회의에서 적극적 토의가 진행됐고 회의 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올해도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이며 올 들어 상승률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무려 41차례 최고치를 경신했고 2022년 10월 저점 이후 60%나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CBS 마켓워치는 1995년 4년 연속 상승 이래 이처럼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하고 상승세가 언제 둔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90년대 말 닷컴 붐이 일면서 사람들이 주식에 열광했고 증시에 돈을 쏟아부었다. 현재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회사 매출 대비 주가는 8월 말 기준 2.9배에 달하며 이는 닷컴 열기 때인 1990년 말 2.4배보다 더 높은 반면 예상이익 대비 주가 비율이 현재 21.6배로 1999년 말 24배보다는 낮습니다. 즉 이익 대비 주가가 닷컴 열기 때보다 낮으므로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닷컴 열기 이후 2000년이 시작되면서 대규모 폭락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그때의 학습 효과로 더 이상 폭발적인 상승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 직원이 지난주 해리스 부통령의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 때 숙소에서 술에 만취 한 채 해리스 캠프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밀경호국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카테고리 4급의 허리케인 헬렌이 발생, 정유 공장 등이 가동을 멈춤에 따라 당분간 또다시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엠트랙이 펜스테이션에서 탈선, 퇴근길 뉴욕 시민들이 열차 운행 지연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시너의 사모펀드 회사에 중동 등으로부터 보험성 투자가 쇄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투자 수익을 단 한 푼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거주 37세 한인 앤드류서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앤드류서는 오랫동안 15세 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기로 합의, 중범죄 혐의가 기각돼 징역형을 피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면서 26일 6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선에 오른 것은 지난 7월 31일 이후 처음입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24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건도영 씨의 송환국과 관련해 조속히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바다사자를 주제로 한 LG와 함께하는 위기동물 보호 캠페인 3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다사자는 지난 40여 년간 60% 이상 감소하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 오후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9분, 해지는 시간은 6시 4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